법원이 떠들썩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란 조직이 모임을 진행하는 사진을 보고 법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그런 조직이 정작 없습니다. 법률상 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판사가 단식을 열흘 이상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어느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조사하기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법원의 산하기관에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사실의 발견과 함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은 무엇이고 직권남용은 무엇인가? 다른가? 아니면 같은데 표현은 다른가? 만약 같은데 굳이 표현을 달리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직권남용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기춘 실장 그리고 우병우 수석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은 모두 전자를 붙여 호칭해야 맞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조항 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직권남용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부하 공무원을 뜻합니다. 대체로 처벌이 엄한 편입니다.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당연합니다. 단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와 달리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윗사람에 의해 자신의 의무나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 직권남용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법관의 의무나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공무원인 셈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별 법관에게는 재판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관은 모두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직급상 상급자라고 해서 또는 학연, 지연, 그리고 고시 선배라고 해서 재판에 관해 명령할 수 없습니다. 간섭도 역시 불법입니다. 만약 법관의 재판에 간섭하거나 명령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장이 자신의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암시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비록 선배라는 인간적 관계가 있어도 재판에 관해 상담하면 강압적 상담이건 자발적 상담이건 직권남용입니다. 법관에 관한 직권남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관은 재판에 관한 한 계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지원장님, 부장님 등 계급장을 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의 신분에 대해, 쉽게 말하면 법관 개인의 신분 보장에 대해 직급상 또는 직무상 상급자가 간섭하거나 위협한다면 이 또한 직권남용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장이 자신이 속한 법원의 판사에 대해 품위 등을 이유로 처벌하거나
인사상 손해를 준다고 위협하면 이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직권남용이 법원에서 난무합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권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느냐, 지방에서 근무하느냐. 더 엄밀히 말해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느냐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누군가가 쥐고 흔든다면 법관의 독립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언론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마치 다른 것처럼 보고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문제인 반면 법관의 독립은 내부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결국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군사정권 때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특히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 즉 공정재판의 전제적 조건일 뿐입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이, 즉 국정원 직원이 판사실에서 상주하면서 판사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법관의 독립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중정요원이, 즉 요즘 말하면 국정원 요원이 판사실에서 차만 마시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 독립은 달성됐는데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지원장, 부장, 수석판사들이 평판사의 재판에 대해 궁극적으로 간섭합니다. 노골적으로 간섭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행동과 사상을 통제합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은 직책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해 감투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그리고 각급 법원의 장 정도의 감투면 족합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의 꽃이라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그럼 누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누구는 되지 않습니까? 더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지방에서 근무하는가? 모두 인사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장의 입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밖에, 화이트리스트가 있지만 굳이 리스트까지 필요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문체부가 콱콱 밀어주는 예술인 명단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끈 것은 예술인의 블랙리스트입니다. 특정 예술인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리스트가 블랙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법관 블랙리스트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도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블랙리스트는 누구의 직권남용인가요? 그렇다면 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마땅히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법관끼리 쉬쉬하며 조사하고 징계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나 헌법기관인 법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당연히, 아니 더욱 엄중하게 법률에 의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집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결코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사법부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은 잘못을 고치려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교각사르란 사자성어를 동원해서 블랙리스트는 법원의 내부 문제이고 내부 문제를 확산하거나 외부에서 떠들면 좋을 것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오히려 법의 잣대로 법률적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원을 신성가족으로 성역화하려는 사법부 독립이 법관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법원이나 법관이 꼼수에 연연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오로지 처량하게 보입니다.